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최근에 카카오 시세를 좀 보시면 그래도 조금 바닥에서부터 고개를 좀 들어 올려 가지고 추가적인 시세를 좀 기대해 볼 만하기도 한데 생각보다는 쉽지 않죠. 자, 이렇게 쉽지 않은 그림이 나타나는 데는 여러가지 외부적인 요인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 좀 이제 노이즈가 아직 100% 다 걷어지지 않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큼의 그런 시원한 상승이 나오기에는 다소 조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식을 볼 때 급락이 나오면 무조건 다 V자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그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두 다 똑같은 그림만 나오면 그러면 전부 다 대폭락만 기다리지, 기다렸다가 하락장 나올 때 그런 데 쏙 사가지고 V자 딱 먹고 나오고 너무나 좋죠. 그죠? 그럼 뭐 뒤늦게 타더라도 이만큼의 V자가 나타난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V자가 나타난다. 그럼 여기 안 사도 여기만 사면 앞고점까지 무조건 가는 거면 이거라도 먹고 나오면 되지. 그죠? 그래서 V자 반등을 많은 분들이 2020년도의 시장을 너무 아직도 많이 좀 여기에 얽매여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이 말도 안 돼. 이거는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시장이에요. 작년 같은 시장은. 그래서 이런 시장을 너무 기대하지는 마시고 앞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현실적인 거에 여러분들이 조금 인지할 건 하고 그렇게 좀 시장을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카카오 최근에 일단 오늘 흐름을 놓고 보시면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카카오도 사실 메타버스랑 엮여 있단 말이죠. 뭐 완전 직접적이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어쨌든 엮여 있는 부분은 또 있어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또 우리 카카오가 특히나 지금 제가 예전에 이 앞에 영상일 거예요. 거기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이런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자꾸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그리고 카카오가 정말로 시총 2위 자리까지도 뺏을 수 있는 능력과 조건은 된다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여러분들 구분해서 보셔야 되고, 제조업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등락폭하고 비제조업이 올라갈 수 있는 폭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진짜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뭐 카카오만 놓고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뭐 PER이 몇 배고 PBR이 몇 배라서 뭐 비싸서 못 사겠니 뭐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도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PER, PBR 구분을 해야 되는 게 틀린 거예요. 다 틀려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걸 단순하게 뭐 비싸다라고 이거 카카오 왜 사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가 주식을 매수할 때는 매수를 하는 시점으로부터 상승 여력이 얼마나 될까, 그거를 좀 어느 정도는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내가 예를 들어 11만원 샀다고 무조건 14만원 가겠다 15만원 가겠다 이거밖에 못 먹네, 이게 아니라 계산적으로 딱딱딱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내가 매수하고자 하는 이슈가 뭐고 이유가 뭔지를 먼저 다시 한번 되새기시고, 그 이유로 인해서 혹은 추가적인 그걸로부터 파생되는 좀 더 이슈가 붙어서 모멘텀 삼아서 주가가 오를 수 있는 폭이 어느 정도 될까를 이제 주식을 좀 오래 하시다 보면 대략적인 느낌이 좀 옵니다. 그럼 그 이유가 실적적인 부분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실적과의 연관성이 또 있느냐 없느냐, 또 테마적으로만 움직이느냐, 뭐 때문에 어떻게 움직이냐를 쭉쭉쭉쭉 이제 읽어낼 줄 아시면 얼마만큼 주가가 오를 수 있겠구나, 요거를 계산이 어느 정도 가능해요. 뭐 딱 14만원까지밖에 못 올라, 저 딱 잘라서 뭐 13만 8,500원까지밖에 못 올라, 이렇게 계산이 불가능하지만 대략적으로 요 정도 선상까지는 가능을 하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사이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자, 왜 이 이야기를 들었냐, 그러면 카카오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뭐 네이버나 SK텔레콤 이런 종목들도 메타버스랑 다 연관이 있죠.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의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있잖아요. 카카오 엔터가 메타버스 산업, 그 다음에 이제 학계의 이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에 참석을 또 했었고, 전 세계 메타버스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유니티 소프트웨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티 소프트웨어는 전 세계 게임 엔진, 이 게임 제작이 기본 바탕이 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이제 시장 점유율 1위예요. 그래서 VR이라든지 AR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 세계 90% 이상의 어떤 기업이 이 유니티 소프트웨어의 요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 점유율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카카오 계열사의 카카오 엔터와, 그렇죠? 카카오 엔터와 그렇게 해서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다. 그러면 이런 잠재력,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 괜찮은 기업이 하나 있는데 얘네가 이 사업도 하고 이 사업도 하고 이 사업도 하고 이 사업도 막 다 이렇게 주구장창 막 늘어나요. 혹은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예를 들어서 완성차 기업들이 지금 전기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전기차의 생산 전체 그 원가 중에서 40% 정도가 배터리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죠?
전기차 원가 중에 부품값 중에서 40%가 배터리인데, 이 배터리 값을 낮춰야 전기차의 가격도 좀 자유롭게 컨트롤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조율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공장을 설립해가지고, 예를 들어 테슬라가 직접 배터리 공장을 생산해서 배터리를 직접 만들어내서 하기에는 아직은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니까 어떻게 얘네들이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 회사들하고 합작법인을 설립을 한다든지, 아까 이제 SDI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텔란티스도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기술력들, SDI의 기술력이랑 스텔란티스의 그런 기존의 완성차들에 대한 어떤 수요들, 이런 거를 콜라보 해가지고 합작으로 해서 설립을 세우고 지분을 뭐 서로 또 공유한다든지 투자한다든지, 이런 관점으로 계열사에 속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시나리오를 이제 써나가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기업이 자꾸 뭐 인수합병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많이 좀 들어보시잖아요, 여러분들. 이 어떠한 신규 산업을 할 때 우리가 그 신규 산업을 메인으로 해가지고 또 새롭게 사업을 영역을 펼치는 것도 물론 중요는 하겠지만, 저런 식으로 해서 어떤 뭐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한다든지 합병을 해버린다든지, 이미 그쪽으로 선점을 하고 기술력이 인정받고 있는 회사들에다가 어떤 콜라보를 이뤄가는 거, 그 콜라보라는 거 안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M&A가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지분 투자가 될 수도 있고 진짜 같이 합작해서 뭐 신규로 법인을 세울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관점으로 LG와 마그나도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마그나가 전 세계 전장 부품 중에 4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LG도 지금 신규 산업으로 그쪽 전장 산업에 계속 침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신규로 지들이 만들어서 하기보다도 이런 식으로 합작으로 해서 하는 게 좀 더 시장에 대한 어떤 침투율도 더 가파를 것이고, 시장 선점도 빠를 것이고, 리스크도 그만큼 적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 엔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이제 간접적으로 메타버스, 그러니까 직접적이진 않잖아요. 카카오가 완전 직접적으로 하기보다도 카카오 엔터를 통해서 메타버스와의 연관성, 이렇게 좀 연결고리가 있다 보니까 어쨌든 간접적인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카카오 뱅크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고, 카카오가 카카오 뱅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모빌리티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카카오는 어찌됐건 계열사가 수십 개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엮이긴 엮여요. 근데 예를 들어 메타버스가 간다 해가지고 카카오가 그냥 무작정 또 얘네 메타버스 관련이 있으니까 가자, 또 가고, 이거 갑자기 뭐 요즘에 무인 어쩌고 저쩌고, 아니면은 뭐 모빌리티 쪽으로 해서 뭔가 뭐 나온다, 그러면 또 그냥 갑자기 또 그냥 얘가 가고, 그렇게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런 많은 것들이 카카오한테 부정적인 내용은 아니잖아요. 긍정적인 내용은 맞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가 또 이런 식으로 우상향 기조를 그려왔던 거고, 더불어 덩달아 실적까지도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보여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니 실적 뒷받침대 다방면으로 모멘텀 삼아서 주가도 움직일 수 있어. 자회사 농사 잘 지어가지고 상장돼가지고 지분 가치도 늘려가, 얼마나 좋아요. 지배주 추순이익이 이렇게 늘어나는 폭을 보세요. 자식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 실적이 껑충껑충 뛰고 이익이 크게 발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24, 25, 26년까지의 전망치는 아직 뚜렷하게는 안 나왔지만, 사실 그때 간다고 해서 카카오가 지금 뭐 당장 고꾸라질 일이 있겠습니까? 물론 새롭게 무언가가 시장에 침투를 해서 카카오에 데미지를 줄 수도 있어요. 없다라고는 말 못합니다. 현재 대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대장 자리를 평생 가져가는 건 아니에요. 산업이 그만큼 틀이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좀 고민을 해본다면은, 일단은 23년 것까지 우리가 전반적으로 실적 추정치를 좀 놓고 보더라도 이 성장세는 당분간은 꺾이긴 힘들다. 그래서 카카오가 사실 업사이드가 얼마나 되겠냐라고 한다면, 단기적 관점과 장기적 관점을 구분해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장기적 관점으로 볼 때는 지금 현재 최근에 이런 가격대는 너무나 매력 있는 가격대는 사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가격대로부터 카카오 같은 이런 종목들은요, 급락이 나올 때 잡는 어떤 습관을 좀 들이셔야 됩니다. 특히나 대형주. 그죠?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급락대 잡아서 접근을 하는 게 아무래도 수익을 좀 더 빠르고 편안하게 볼 수 있다라는 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누구나 알지만 사실 실천이 잘 안 돼요. 막상 급락 나오면 다 하고 그냥 말아요. 멍 때리고 그냥 그러고 맙니다. 아무튼 뭐 중장기적 관점은 당연히 여전히 이 성장 기조가 뭐 꺾이는 흐름을 보인다든지 그럴 뉘앙스는 없기 때문에 여전히 또 좋게 보고 있다라는 건 당연히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최근에 메타버스가 좀 강하게 움직이려고는 있는데, 메타버스만 보고 카카오를 투자하기에는 너무 간접적인 영향권이고, 그리고 메타버스를 통해서 실제로 지금 뭐 카카오 엔터가 매출을 엄청나게 압도적으로 뽑아내고 있는 상황이거나 이런 부분까지도 아직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주가 반응은 메타버스를 엮여 있긴 하나, 이걸로 막 엄청나게 지금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폭등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좀 기대하기가 어렵겠죠. 그런 부분은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완전 초보자분들은 카카오 이거 엮여 있대, 이 사놓으면 얘도 가겠다
이래가지고 막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 관점으로 매수를 하는 거는 좋은데 실제로 얼마만큼의 이 매출에 대한 부분, 이익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보고 있는 관점에서 그 재료가 이 회사에 얼만큼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 비중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또 반응이 올지 안 올지도 구분을 좀 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그런 부분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국채금리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계속 오르고 있고, 우리나라도 내년에도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고,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미국에서도 내후년에 금리 인상을 하려고 했던 것을 내년으로 좀 앞당겨서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금리에 대한 어떤 압박이 계속 시장에 가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이겨낼 수 있는 거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금리가 오르든지 말든지, 금리가 그렇다고 한 번에 뭐 몇 퍼센트씩 오르는 거 아니잖아요. 뭐 잘해봐야 뭐 0.25, 0.5 뭐 이런 식인데, 그래서 금리가 그만큼 오르더라도, 금리가 오르더라도 그 금리 인상분을 더 그 이상으로 커버해서 고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한다면 그럼 여전히 우상향은 그려갑니다. 뭐 카카오 여태까지는 금리 뭐 그렇게 안 했습니까? 지금 뭐 최근에 보시면은 2020년도에나 금리가 그렇게 한번 좀 낮아져가지고 뭐 이런 모습을 보였지만, 이때는 뭐 금리 인상 안 했어요. 금리가 높았던 국면이었는데, 그죠? 지금 다시 또 높아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금리 인상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 이론적으로는 뭐 주식시장에 어떠한 영향, 기업들에는 어떤 영향 이런 걸 준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론은 있지만, 그게 지금 당장 사실은 뭐 카카오의 주가를 막 폭락으로 불러일으키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 힘들어요. 그리고 페이스북을 포함해가지고 미국에서도 이런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메타버스 시장으로 좀 침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도 일단 그쪽으로 좀 계속해서 진입을 좀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부분 일부 있고, 그래서 카카오도 결국에 이 커져가는 산업, 그리고 지금 플랫폼의 강자인데 과연 메타버스 산업을 그냥 내버려 두겠냐 이거죠. 저렇게 큰 먹거리를 내버려 두겠냐 이거죠. 막말로 자동차 섹터를 본다면은 우리 현대차, 기아가 전기차 시장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고 커져가고 있는데 전기차 그냥 내비두냐 이거예요. 그죠?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도 분명히 그런 플랫폼의 초강자이기 때문에 그쪽 산업을 뭐 또 알게 모르게 공식적으로 노출은 되지 않았어도 뒤에서 알게 모르게 준비는 다 하고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또 새롭게 산업이 바뀌어가거나 어떤 새로운 아이템거리가 생기거나 새로운 대세가 생길 거다라고 한다면 이런 큰 기업들은 그런 대세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그리고 또 고객들이, 소비자들이 그런 것들을 이용하겠다라고 하고 관심을 갖고 있고 필요로 하다라고 한다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이미 뭐 카카오는 카카오톡만 하더라도 수천만 명의 회원을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죠? 그래서 그거는 절대적으로 또 가야 될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듭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직접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아까 저렇게 카카오 엔터처럼 저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사업을 또 새로운 산업을 영위할 것이냐, 요거는 좀 흐름을 지켜봐야 되겠죠. 아무튼 그런 부분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야기가 좀 길긴 했는데 이번 주말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벤트를 또 잠시 진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 많이 좀 아직까지 뭐 답답한 흐름을 좀 보내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오늘 이제 VIP방에서는 메인 종목들을 최근에 이제 세팅을 다시 다 해드렸죠. 우리 315 후속작으로 해가지고 세팅을 해드린다라고 했잖아요. 벌써부터 수익 인증이 막 오는데 아주 메인으로 가져간다니까 비중을 또 너무 많이 실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익금이 벌써 막 몇백만 원씩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인증을 지금 못 보여드리는 이유가 종목 이름을 보여드리면 안 돼서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 추후에 목표 수익률이 이 종목들은 60% 70%씩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현실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또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아니요, 그렇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시장과 상관없이 이 기업 자체가 너무나 고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아직까지 주목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후성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익을 100% 이상을 챙겼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놓고 본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시장일수록 여기에 기회가 있다는 걸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지금 같은 상황을 놓치지 않고, 진짜 그동안에 내가 성과가 좀 좋지 않더라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변화를 좀 가져가시면 분명히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든 간에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계좌는 커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좀 도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조금 부담을 좀 낮춰드리고자, 아직도 많은 분들이 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좀 되어드리고자 이렇게 기존의 30일에 추가 30일을 더 들여서 44만원 이렇게 해서 또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업계에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그리고 또 말도 안 되게 수익률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에 뭐 44만원, 이벤트 하면은 뭐 22만원 꼴로 이렇게 이용한다라는 것 자체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투자 없이 어떻게 돈을 벌어요?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종목을 사는 것도 투자고 여러분들이 이런 VIP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도 투자예요. 어려운 시장이고 주식 지금 당장 때리실 거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의 내비게이션이 제가 되어드리는 거죠. 그죠? 근데 그 내비게이션이 하필 유료인 거야. 근데 무료로 이용하는 내비게이션보다 유료로 이용하는 내비게이션이 목적지까지 더 빠르게 갈 수 있고 계산이 딱딱딱딱 잘 떨어지니까 더 뭐 지름길이며 빠른 길을 실시간으로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는 거지. 그죠? 그런 것들. 그래서 마냥 버틴다고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 마냥 존버한다라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런 시장 끝났다니까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저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셔가지고 꼭 좀 어려웠던 거, 힘들었던 거, 그리고 또 뭐 손실이 있었다면 아팠던 거 이런 거를 좀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을 지금부터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용기를 좀 내셔가지고 변화를 꼭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깡통 차고서 다 잃고 나서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때 뭔가 잘못됐구나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하다못해 마이너스 50%가 되어 있는 상황이어도 거기서부터라도 다시 출발하시는 분들은 깡통 차서 다시 출발하시는 분보다는 빠릅니다. 아시겠죠? 이미 여태까지 어떻게 됐는지를 다시 한번 떠올리시고 앞으로 잘 될 것만 생각하시면서 걸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좀 도와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010-221-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자, VIP 문의 많이 주시고 이벤트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